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외부 스피커분을 모시고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 최고의 팀이 되는 회고와 피드백 루틴 만들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알고케어의 유석영 비즈옵스 매니저분께서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회고 피드백이라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또 조직이나 기업이나 이런 팀에서 되게 중요하면서도 이제 또 쉽게 이제 적용하기 어려운 주제들인데 그래서 더 이번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알고케어라고 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비즈옵스라는 포지션으로 있고 그 맡고 있는 업무들은 조직 관리나 HR 이런 게 좀 메인이고 그 외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좀 문제 해결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팀에서 실제로 했던 일들 기반으로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음, 그 비즈옵스라는 직무가 조금 저는 약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이제 생소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HR을 하면서 그런 업무들을 이제 직무를 같이 연결 지점이 좀 많이 있는 걸까요? 음, 좀 궁금했어요.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네, 해외에서는 비즈옵스가 좀 네, 데이터 기반으로 사내에 있는 그 사내 컨설턴트처럼 문제를 네네, 해결하는 역할이라고 좀 이해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조직 그 관리나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음, 나가는 역할로 좀 스스로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약간 HR 업무를 같이 하시면서 비즈옵스도 같이 하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접점이 좀 많이 있는 업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아마 회사마다 비즈옵스 포지션은 되게 막 카멜레온 같아가지고 또 막 역할이나 이런 예, 많이 다를 정의하는 게,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번에 HR이 이제 이런 조직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직무와도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셔서 조금 더 관심이 가고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 많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보자면 알고케어에서 이제 비즈옵스 포지션으로 세일즈나 정부 과제나 사업 전략 파트 리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초기 창업팀들 만나면서 좀 엑셀러레이팅하는 그런 일들을 해와서 이런 초기 창업팀의 구조나 스타트업의 구조들을 좀 많이 좀 보고 듣고 할 수 있었고요. 글도 쓰고 있어서 이제 알토 V가 제 브런치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제가 겪었던 실제 시행착오나 좀 이런 경험들을 풀어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알고케어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요. 알고케어는 저희가 좀 먼저 풀고 싶은 문제가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헬스케어 시장이 큰다고는 하는데 되게 메디컬 시장에 좀 치중돼 있거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들을 좀 바꿔보자 하는 의미로 출발을 했고요. 그 시작으로 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인 이제 영양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뭘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챙겨 먹기도 까다롭고 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 기계에서 알아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영양제 추천해주고 이 조합을 만들어줘서 한 잔 먹으면 끝나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고 저희가 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 완전히 이전에 없던 카테고리고 예전에 정수기가 없었던 것처럼 스타일러 없었던 것처럼 영양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런칭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도 있고 이런 영양제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해서 조직 내부에 성장하는 게 되게 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이전에 아무도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회고와 피드백이라는 성장을 위한 좀 엔진이 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Q&A 세션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회고와 성장이라는 조직 문화를 그 대하는 좀 저의 이제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사업 성과랑 조직 문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비유를 해보자면 사업 성과는 시험 성적에 가깝고 조직 문화는 건강에 가깝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사실 건강만 챙긴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밤을 새고 하면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조직 문화가 이제 기업에 있어서 그 성장보다 더 우선이 되고 성과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나 체계, 업무 방법론 이런 문화들도 그냥 다니기 좋은 회사가 아니라 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구조로서 세팅을 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고와 피드백, 왜 회고와 피드백이냐? 이제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저는 스타트업일수록 회고와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제 스타트업이 좀 더 회고와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일반적인 기업들이랑 스타트업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디자인 에이전시나 외주 용역 업체나 아니면 요식업 창업 뭐 이런 것들이랑 스타트업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면 저는 그 기존에 검증된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제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만드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양제라는 뭐 신제품을 만들어서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거를 하나 추가했다면 기존 시장에서 영양제 하나가 또 추가된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기존에 있던 레드오션 영양제 시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을 해도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어서 실패하는 것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도하고 현실에 부딪혀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게 특히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은 열심히 준비해서 제품을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기획해가지고 시장에 내놔서 반응을 보고 그러면은 방향 전환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PMF라고 하는 꼴을 찾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도 안 해본 길이니까 빨리 시장에 내놔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성장이 중요하고 우리가 했던 걸 회고하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개선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직장인 관점에서도 이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보기 다르겠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특징이 그 되게 뭔가 도구를 이용하거나 할 생각 못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어른들이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막 자기가 하겠다고 떼쓰고 울고 그래서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일을 잘 못하는 분들도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한다기보다 뭔가 빠르게 일을 그냥 처리하려고만 하는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방식들이 있는 거를 학습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것들을 되게 이제 덜 하시는 것 같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방식을 회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성장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회고부터 좀 풀어볼게요. 일단 대부분 회고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봤을 때 개발자나 이런 분들도 블로그에 막 1년치 회고, 2022년 회고 이런 거 올리시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고를 이렇게 그 크고 무겁게 가져가면 뭐 예전에 있던 것들도 다 A to Z 다 정리해야 되고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회고는 가볍게 할수록 더 좋고 실제로 하루에 3%씩만 성장해도 이게 복리기 때문에 25일이 지나면 이게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3%만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회고를 부담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씩만 나아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회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템플릿을 별로 안 좋아해요. 회고 방법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보다 좀 나아질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했고 잘하는 거는 뭐고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원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내면 결국에 회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방법론이 있기는 합니다. 회고 방법론을 치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결국에 여기서 공통점들은 그 보면은 KPT 방식도 결국에 새롭게 시도할 것, 트라이 할 것, 액션 아이템, 뭐 퓨처 액션 이런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를 뽑아내는 게 이제 회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액션 아이템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실제로 회고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액션 아이템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회고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회고의 문제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냥 마음가짐 문제라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해서 더 꼼꼼하게 하자라는 거는 그냥 그 신년에 올해는 뭐 살을 꼭 빼자 이런 마음가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업무의 질을 높이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고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뭘 누락하고 실수를 한다 하면 더 꼼꼼하게 신경 쓰자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라든지 아니면은 더블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동료랑 이걸 더블 체크를 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월간 회고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제가 장기 프로젝트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투두 리스트들을 이제 자꾸 놓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돌아보면서 내가 진척도 관리를 잘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책으로 그 장기 프로젝트 페이지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해야겠다. 툴도 써보자. 이런 액션으로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그 제가 파트 리딩 할 때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게 좀 생겨가지고 파트원들 업무를 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서 업무 모든 현황들을 체크할 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만 이제 보고받는 주기를 갖자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업무 팔로업이 방금 그 회고한 것처럼 실행했더니 오히려 팔로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파트 내 정기 회의 때 레드 플래그라는 걸 체크하자 이런 액션 아이템도 나왔습니다. 레드 플래그라는 건 뭐냐면 업무에 뭔가 적신호가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뭐 업무가 너무 몰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정 때문에 밀렸다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하자라는 액션 아이템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회고는 뭐 지금 보면 뭐 양식이 있다기보다 결국에 액션 아이템을 잘 뽑아내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고는 그 루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회고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이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그 주기별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다릅니다. 일단은 일 단위로는 그 매일매일 대단한 회고 인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고민들을 좀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고 주 단위로는 거기서 나온 액션 아이템을 한번 실행해보고 월 단위로 그 방법론을 좀 바꿔보고 왜냐하면 주 단위로 방법론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몇 주 정도 해보고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사이트가 좀 더 숙성되도록 만드는 이 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 문화랑 체계로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알아서 회고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리된 페이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를 공유 드려보자면 데일리 리뷰하는 일간 회고는 그 슬랙에 봇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냥 패스하는 날도 있고 그냥 한두 줄만 적어도 되고 그냥 고민들을 늘어놓는 이런 자리고요. 실제로 고민들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솔루션들이 막 도출이 돼요. 그래서 이 일간 회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 단위로는 파트별로 정기 회의 때 달성률, 진척률 현황을 체크하고요. 월 단위로는 이제 방법론을 회고합니다. 이때는 그 요번에도 3월 말에 이제 회고하는데 각자 개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3월을 회고하고 그거를 파트별로 미팅에서 모여서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파트 회고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전사회의 때는 파트별 회고 인사이트들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회고 내용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전사의 인사이트가 좀 알맹이가 전파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분기별로는 나 혼자 이렇게 막 매달 회고한다고 성장이 빨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어 리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피어 리뷰를 분기별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반기별로는 저희가 셀프 리뷰, 리드 리뷰, 피어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셀프 리뷰하고 팀장의 피드백 받고 동료끼리 리뷰하고 만약에 이제 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 힘들다 하면은 일간 회고랑 월간 회고까지는 꼭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회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일간 회고, 뭐 데일리 리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데일리 리뷰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인원이 늘어날수록 다른 팀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사일로 현상도 방지하는 게 있고 각자 팀에서 쌓이고 있는 인사이트들도 데일리 리뷰에 막 이제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인사이트도 공유가 되고 그걸 문화적으로 같이 하면은
이제 알아서 회고를 하게 되니까 구성원들이 알아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건 저는 가볍게 무조건 이런 것들은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슬랙에다가 그냥 공지 올려서 저 이런 거 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페이지 만들어 놨어요 하고 공지를 하고 그 어려워할까봐 템플릿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한번 뿌려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면은 이제 알토가 제 닉네임인데 저 혼자 막 쓰는 거예요. 그 쓰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동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한 번씩 써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까먹지 않게 알람 주는 이런 슬랙에서 알람 주는 그 세팅도 해보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좀 시들시들해졌다 했을 때는 이제 반주록으로 이름을 바꿔도 보고 드립을 치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리뷰 템플릿도 이렇게 가공도 하고 막 변화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회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데일리 리뷰의 질문 문항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뭐 예상보다 업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 뭐고 이유는 뭔지 이거 회고해보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템플릿도 추가해서 매일매일 칭찬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체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기분 점수 같은 거를 저희가 또 데일리로 받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얼굴이 요새 안 좋던데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잖아요. 기분 점수들을 이렇게 좀 시각화해서 기분 잔디 이런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보면 빨간색이 많았던 건 그 당시 우리 개발 리드님이 힘드셨나 봐요. 네, 이런 것도 했었고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월 단위로는 이 데일리 리뷰를 종합해서 제가 우리 전체 회사의 기분 점수 추이는 어떤가 이런 것도 봐봤어요. 보면 왼쪽에는 그 빨간색 네모친 게그 5일, 12일 요게 이제 월요일마다 뚝뚝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월요병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좋았던 게 이 월요병이 있다는 거를 전체 전사회 때 공유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분 컨디션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병이 나중에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뭔가 신경 쓰고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별 이런 것도 막 공유하고 그리고 기분 점수의 개개인별 구성원의 추이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관리가 필요한 구성원 이렇게 점점 하락세인 이게 그 당시 전데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다 실명으로 공개해서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저희는 분위기가 좀 자유로워서 그 누가 요새 좀 힘들어하는지 이런 거를 전사회의 때 같이 보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해서 뭔가 HR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고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비스에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품에도 나중에는 녹이게 됐어요. 저희가 구성원들 임직원 대상으로 이 영양 관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기를 사무실에 놓고 이제 먹는 서비스라서 이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저희 기계에서 영양제 자기 걸 뽑아 먹는 건데 매일매일 그 디스플레이에서 자기 몸 상태들을 선택할 수 있고 뽑고 나서 컨디션도 고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종합해서 우리 회사의 사람들은 어떤 몸 상태를 좀 많이 누르고 요새 추이는 어떻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뭔가 증상들 저희는 뭐 수면의 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만성질환 위험도 이런 것도 되는 게 알고케어 서비스는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각자한테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다 보니까 그 간편 인증만 하시면 병원 검진 데이터들 이런 걸 저희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검진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다가 3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된 것도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어떤 항목들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제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나중에는 이걸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뭐 긱봇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붙여보고 나중에는 저희 개발자분이 이제 따로 개발을 해서 노션에서 뭔가 데일리 리뷰를 적는 게 아니라 슬랙에서 퇴근하기 전에 쓸 수 있게 이렇게 개발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문화들을 계속 정착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시려면 그 참고하시면 좋은 게 가장 좋은 건 업무 툴 안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따로 구글 시트를 만들거나 하면은 또 거기 들어가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노션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서 봐야 되고 이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그 일기 쓰듯이 적는데 근데 아무도 안 보면 오히려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주는 일기
약간 이런 모순적인 그 특징이 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리액션 해주고 막 응원 표시해주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좋고 좀 더 이제 민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일리 리뷰는 평가나 이런 거에는 전혀 이제 반영 안 하고 그거를 여러 번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문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고 문화들을 이렇게 루틴도 갖추고 데일리 리뷰도 하면서 개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좋은 게 조직 구조나 문화들에서 구성원들이 알아서 개선할 점들을 찾아서 발전시킨다는 건데 저희 개발 문화도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붙여져 왔어요. 처음에는 코드 리뷰를 우리 서로 피드백 주자 해서 코드 리뷰로 시작했다가 프로젝트 단위로 좀 스프린트로 임팩트 있게 뭔가 집중해서 콤팩트하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스프린트도 도입하고 근데 서로 프로젝트 단위로 좀 다르게 일하니까 개발자끼리 좀 더 기술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 해서 뭔가 정기적인 공동 작업 시간 이런 것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PR을 자주 하다 보니까 코드 컨벤션 규칙도 짜가지고 좀 더 일관성 있게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문화들도 계속 정착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 TF 이런 걸로도 발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제가 그 좀 바빠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조금 같이 하자 하고 부탁한 건데 보면은 뭐 피드백에 대한 TF, 뭐 회의어트라는 TF, 막 여러 가지 회사 내 문제를 해결하는 TF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회고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어트라고 하는 TF에서는 우리가 회고를 하는데 각 팀별 회고나 이런 데서 회의가 너무 많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TF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 달에 1200시간 그러니까 5명이 들어오면 회의를 1시간 하면 5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TF로 해결하고 그 결과로 뭐 회의록 같은 것도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막 다른 개선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로 인식했던 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마다 역량에 따라 회의의 질이 달라져서 회의 진행이 비효율적이다.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 안에 회의 가이드를 그냥 넣어놨습니다. 보면은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하는 거랑 요 체크리스트 체크박스 하나씩 이제 체크하면서 회의 진행을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뭐 회의 개요도 미리 적어놔서 그 이제 누구나 요 회의 개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야기 나온 김에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의 시작할 때 회의 개요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몇 시간 몇 분짜리고 오늘 다뤄야 될 아젠다는 뭐뭐가 있으니까 몇 분 안에 요거 끝내야 된다. 요거를 얘기하고 시작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가이드나 이런 건 생략하더라도 회의 개요는 꼭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전 준비하게 시키는 거. 뭐 이런 가이드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회의록의 끝은 액션 아이템으로 끝내야 된다. 뭐 다른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없애더라도 액션 아이템은 꼭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걸 짰고 보면 회의록 템플릿 마지막에도 그날 회의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템플릿에 넣어놨죠. 그래서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었는지 그리고 서로 발언하는 거에서 막 좀 그 좋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없었는지 이런 것도 회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정례화해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안에 회고와 피드백이 녹아들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건강한 피드백이라는 이제 TF 일기를 했었어요. 건피라고. 요것도 그 당시에 썼던 트레이닝 세션 자료예요.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트레이닝 한 건데 요것도 배경이 이제 회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기 단위로 이제 피어 리뷰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런 뭐 중단, 시작, 유지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서면으로 다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뭔가 건설적인 피드백들, 개선점이나 이런 걸 조언해 주는 거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뭐 건강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랑 제일 많았던 게 안 적는 거예요. 뭔가 동료가 개선할 점을 잘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다라고 회고를 통해서 좀 인식해서 TF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나마 나머지 적히는 나머지들도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뭐 잘 하고 있나 보다 이런 그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상에다가 피드백이라는 것도 추가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왜 잘 못할까 분석해 봤더니 직장을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피드백에 대해서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각자 경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부담스러워해서 못한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TF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바로 볼게요.
그래서 이 회고의 핵심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 내가 한 명 한 명 성장을 케어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알아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업무의 틈바구니 안에 이렇게 잘 이제 정례화하는 게 중요하고 회고가 계속 인사이트로 업그레이드 될수록 되도록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회고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고들이 실행에 이어지도록 회고의 템플릿도 액션 아이템으로 끝나게 만들고 뭐 TF 같은 것도 해서 회고가 실행으로 이어지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고나 피드백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지 않아도 그냥 스킬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 스킬을 좀 익힐 수 있게 가이드해주고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그 누구나 성장하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어떻게 세팅을 하냐? 저희는 건피라고 하는 TF 하면서 이러한 그 피드백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솔루션들을 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닝 세션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워크샵 세션을 했고 액티비티로 또 실습하는 세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BI라고 하는 방법론도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템플릿에도 추가해서 저희는 그 정기적으로 팀장이 팀원들이랑 원어원 미팅을 하는데 그 템플릿 안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양식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원어원 미팅을 하면 자연스럽게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성장 세션이라는 것도 이제 마련을 해서 전사 회의 그 2주에 한 번씩 전사 회의를 하는데 그 전사 회의 마지막 식순에 서로가 어떤 피드백을 2주 동안 주고받았는지를 좀 그룹별로 토론하고 나누는 이런 세션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 내가 피드백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해놓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담되는 말을 하려면. 그래서 플렉스에서도 이런 그 인정하기나 지지하는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플렉스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기능들도 활용해서 좀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 피드백을 어떻게 안착시키냐를 사실 보려면 그 피드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부터 좀 이해를 맞추고 있어야 돼서 트레이닝 세션 때 제가 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는 이때 SBI라고 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실제로 실습을 하려면 5단계 프로세스에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유를 했고 또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세팅하려면 일단 뭐가 좋은 피드백이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서 저희는 이런 워크숍을 했었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각자 이제 살면서 들은 인상 깊은 피드백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어보니까 뭐 그 연인한테 받은 피드백도 있고 뭐 상사한테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공통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점들은 일단은 나에게 뭔가 건설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준 거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이랑 연관돼서 내가 어떤 행동을 이제 바꿔야 될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실행 가능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번쯤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드백이라는 거의 의미를 전사 인원들이 합치를 시키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세션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누가 나한테 피드백 해준다라는 건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합의가 사실은 이루어져 있어야 좀 더 피드백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피드백 단어 자체가 좀 지나간 일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라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피드 포워드를 한다 뭐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 더 도움되는 말을 하자라는 합치를 전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신규 입사자들 들어올 때마다 온보딩 튜토리얼을 만들어 놨고 그 안에 매번 이 피드백 세션은 제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피드백에 대한 합치를 하고 가는 거죠. 그 피드백을 주는 방식은 저희는 이렇게 좀 그 주먹구구식 방식보다 SBI라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약자들이고 상황과 행동, 영향을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피드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황이라는 게 빠진 경우도 많아요. 누구님 자꾸 회의 시간에 늦지 말아주세요 하면은 제가 언제 늦었어요? 뭐 이러거나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 안 해주면은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행동에 대해서도 그 회의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드백하면 저 집중했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회의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거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던가 행동을 말해줘야 내가 어떤 행동을 고쳐야겠다. 요거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까지 또 말해줘야 그냥 뭐 좀 더 집중해 주세요보다 이렇게 핸드폰을 자주 보시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게 돼서 시간이 낭비돼요. 이렇게 영향까지 얘기해 줘야 그 좀 더 담백하게 뭔가 사실 위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피드백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히 소개드리는 거니까 슥슥 넘어가면은 그리고 실제로 피드백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런 순서로 하면 좋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유데미에 있는 그 강의 플랫폼에서 공부해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피드백 하실 때 좋은 거는 이런 룰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일단은 시간을 먼저 요청하는 겁니다. 누구님 뭐 회의 끝나고 잠깐 5분 정도 시간 되세요? 뭐 점심 먹고 한 10분 정도 시간 되시나요? 이런 시간을 요청하는 게 생각보다 작은데 이제 꿀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피드백은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로 좀 뭔가 여겨지기가 쉬운데 뭔가 시간을 요청하면 업무적 대화 같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좀 덜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물어보고 뭐 피드백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SBI에 맞게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면 뭔가 오해가 풀려서 그렇게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피드백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피드백을 아무리 SBI로 줘도 받는 사람이 방어적이면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보통 피드백에서는 뭐 7대3, 8대2 정도 비율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렉스에서 있는 기능들도 사실 그 긍정적 피드백을 좀 더 쉽게 많이 줄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포를 형성해야 좀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물론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피드백 받는 것도 역량이라고 봤고 그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수용해서 빠르게 성장해야 이제 일을 잘한다라고 봤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성장형 사고 방식이냐, 고정형 사고 방식이냐,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굉장히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 피드백이 좀 그렇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의 분들은 피드백을 듣고 뭔가 변화하는 거에 열려 있고 고정형 사고방식은 생각이 잘 안 변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좀 고정형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이거는 정답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되게 이제 나는 논리적이면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하면서 자기 논리는 맞다. 라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논리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고집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다. 나는 잘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방어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이거는 좀 저 사람이 나를 견제하려고 한다. 좀 뭔가 나를 싫어하니까 자꾸 저런 말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방어적인 고정형 자세입니다. 반대로 너무 낙담하는 경우 피드백을 했는데 막 맞아요 전 쓰레기죠 막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고정형 사고방식에 가깝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실 피드백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변명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경계하면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업무의 일상 속에서 자주자주 피드백이 오가야 이 부담도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피드백을 잘 받으려면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준다는 거 이해하고 일단 감사의 표현을 먼저 해서 서로의 관계를 잘 풀고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좀 비판하고 지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서로가 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받아치지 않는 거 이러한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세션들을 사실은 안 하면은 뭔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실천으로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션들을 저희는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세션 이후로도 저희는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긍정적 피드백을 먼저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가이드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노션에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플렉스에 인정하기 기능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플렉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플렉스에서 좋은 거는 이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을 딱 보내면은 딱 플렉스 접속하자마자 이런 팡팡 터지는 이런 그 모션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와우 모먼트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고,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은 피드백도 여기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데일리 리뷰하는 거 거기에도 템플릿에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칭찬하는 세션을 아예 넣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칭찬할 수 있게 템플릿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은 칭찬은 그 전사 회의 때 그 한 번씩 그냥 읽어보면서 공유도 합니다. 아니면은 전사 회의 전에 띄워놓고 그러면 미리 온 사람들은 미리 읽고 있고 막 이래요. 그렇게도 활용했고, 또 성장 세션이라는 것도 하는데요. 요거는 2주에 한 번씩 이제 전사 인원이 그룹을 나눠서 그룹별로 자기들은 2주 동안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뭐가 인상 깊었다 해서 각각의 그룹에서 MVP를 뽑아서 그 세션 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나왔다. 이런 성장 세션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뽑힌 MVP들 투표도 해서 연말에는 이런 피드백 MVP도 뽑았어요. 저희 개발자분이 뽑혔고, 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문화 세팅할 때 핵심은 그 방법을 몰라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가이드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일상 속에 녹아들게 그 회의 끝나는 회의 템플록 마지막에 서로 피드백하는 그 양식을 만들어 놓거나, 원어원 미팅 때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식순을 좀 짜놓거나, 데일리 리뷰 때 이렇게 해놓거나, 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피드백 문화가 잘 되려면 긍정적 피드백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쫙 퍼뜨리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회고와 피드백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외부의 인사이트들을 조직 내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그 초기 단계지만 연사분들도 모시거나 워크숍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 다양한 분들의 관점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뭐 대기업 임원분도 모셨고 대표님도 모시고 실무자도 이제 모셔와서 하고, 그리고 다른 스타트업이랑 미드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직군끼리 만나서 그 고민도 털어놓고 이런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서 잘 안 하는 분들은 영원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회사에서 좀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그 우리가 조직 내부에서 우물안 개구리 되게 쉽잖아요. 실무를 하면은 특히나 그 주니어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 실무를 쳐내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6개월, 1년 금방 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씩 회고해서는 그 성장의 기울기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의 업계 기준에서 내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냐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극을 받고 그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 회사 안에서 성장하는 거 의미가 없고 업계에서 기준으로 가장 잘하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계의 자극들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나를 되돌아보는 회고, 그리고 동료들끼리 다양한 관점을 주고받는 피드백을 하는 걸 세팅을 하고, 다양한 업계의 그 인사이트들도 조직 내부로 가져오는 이런 구조들을 만든다. 이게 이제 제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저희 알고케어가 만든 그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제 런칭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 이제 시작했고, 그 사내 이제 임직원분들이 영양제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영양 관리를 대신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이야기한 주제는 제가 이렇게 회고와 피드백 그리고 외부의 시선들을 가져와서 성장하는 조직의 구조를 세팅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들이 뭐 뭔가 정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이런 것들 도입하는 거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풀샷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발표 너무 수고하셨어요. 물 좀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방금 이제 들려주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조직에서도 되게 쉽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 되게 활용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바로 우리 팀에서 뭔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웨비나 이제 직전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또 질문들이 좀 몇 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 같이 한번 보면서 질문을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일단은 먼저 사전 질문 들어온 것부터 한번 저희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아라님께서 끝난 일에 대해 회고하는 것에 불만은 없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뭐 사실 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 회고하는 거를 이제 사후 이거를 포스트 모뎀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후 회고 같은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다 지나고 네. 나서 뭔가 또 다른 업무처럼 회고가 또 추가되고 이거에 대한 뭔가 뭐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조금 더 약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네네. 예, 그런 것들일 일단은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일단 회고가 꼭 필요하다라는 네.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회고가 꼭 필요하고 그거를 세팅할 때 팁이 있다면 우리 뭐 이런 거 있다던데 우리도 회고 같은 걸 해보자라고 솔루션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네. 구성원분들을 잘 설득하려면 이제 문제 인식을 먼저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회고라는 솔루션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뭐 이전에 했던 것들 실수하는 게 좀 반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그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그 테스트 베드로 제가 데일리 리뷰 이제 제안했던 것처럼 뭐 간단하게 양식 만들어서 우리 한번 테스트로 써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스무스하게 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 하던 걸 하면 어느 정도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좀 어느 정도 리더십으로 의무화해서 하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고도 해보기 전에는 이게 좋은지 잘 모르면 안 해보고 그렇죠. 잘 모르거든요. 음. 그래서 해봐야 이게 좋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무적으로 같이 해보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네.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고 나서 이거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하면서 뭐 그 팀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강이블린님께서 어, 짧고 효과적인 회고와 피드백 방법은? 이라고 질문 주셨어요. 빠르게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회고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에 소비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항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생각은 다들 조금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 월간 회고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월간이요? 일하는 네, 방식 자체를 개선하고 효율화해야 이게 더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월간 회고만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 단위 회고 프로젝트 하나 끝났을 네, 때 네. 그 모여서 회고하는 거.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건 회고가 네.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 같거든요. 아직 그래서 팀 차원에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가 뭐 안 되어 있거나 네, 그래서 부족하거나. 좀 양질의 회고를 해서 그 회고가 얼마나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좀 체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야 더 회고가 우선순위에서 안 밀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고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챙겨줘야 네. 되는 업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으로는 질문을 좀 여러 개를 주셨는데 에이단님께서 평가. 예, 회고와 피드백 과정이 결국 평가에도 어느 정도 또는 100%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고와 피드백이 평가에 연결되었던 뭐 사례가 있었는지 요거에 질문 음, 주셨고 그리고 별도로 평가의 공정성이나 운영성 측면에서 직원 서베이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음.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전사적으로 공유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네. 한번 보실까요? 일단 저희가 네, 서베이를 진행한 적은 없고 이제 회고와 피드백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냐면 네, 네, 평가랑 일간 회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평가에 반영되거나 이런 거 전혀 데일리 없고 리뷰 같은 네네 것들이죠. 데일리 리뷰 네, 같은 것들은 그거는 그냥 일기 쓰듯이 가볍게 적을 수 네, 있어야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고 있고 음, 뭐 주간 회고나 월간 회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성과 리뷰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성과가 목표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됐냐 이런 걸 리뷰하기 때문에 네. 실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정성적 요소로 이제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반기 리뷰에서는 셀프 리뷰랑 그 리드 리뷰, 피어 리뷰를 받기 때문에 네. 피어에 대한 이런 피드백들도 정성적인 요소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그 저는 알고케어 팀이 초기이기도 하고 올해까지는 평가 제도를 막 예리하게 개인별로 막 짜서 하기보다 팀 전체의 성과 위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평가와 특히 평가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들을 항상 느슨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 회고 피드백 내용들이 평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평가라기보다는 그 직원들을 평가한다기보다 우리가 성과를 관리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이제 네. 그거를 체크해주고 같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도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 뭐 회고 시기 설정 방법과 진행 시기, 요거는 그때 방금 발표하시면서 요거를 같이 이제 들려주셨던 것 같고요. 실시간 질문 주셨던 것들도 한번 좀 다뤄볼게요. 네. 네. 훗날 스몰 썬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훗날 돌아보면 회고에서 나오는 액션 아이템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고가 조직 문화, 사업 성과에 긍정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액션 저도 아이템과 죄송하지만 잘 전략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액션 네. 아이템과 아마 이 실제 사례로 들으면 딱 이해가 될 건데 뭐 네. 어떤 의사결정과 혼동하는 경우인지 네.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네, 요거 파트에서는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요거는 아마 회고가 주기적으로 회고하는 루틴들이 있어서 거기에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져요. 그 회사 생활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자기 업무 방식도 나오고 우리 회사의 업무 진행하는 그런 전체 조직 문화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루틴을 잘 짜놓으면 모든 부분에서 개선할 점들이 잘 나와서 그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까 제품에도 반영되기도 하고 조직 문화에도 개발 문화라든지 뭐 회의하는 방식이나 막 여러 가지에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거의 지금 저희가 갖추고 있는 모든 자산들 그 팀에 일하는 방식들이 요 회고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임주승님께서 주셨고요. 아마 약간 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제조업, 네. 비교적 경직된 문화에서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 이런 환경이나 이러한 이제 문화가 갖고 있는 조직에서 회고와 피드백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뭔가 한번 먼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 저희도 제조업이 껴 있어서 이 네. 제품 개발도 내부에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도 계시고 또 막 약사 이런 분들도 아. 연구진 분들도 다 내부에 있어요. 굉장히 그 직무끼리의 그 거리도 조금 있을 것 네, 같네요. 그 심리적 일하는 거리. 방식도 전혀 다르고 네. 사고 프레임도 다르고 한데 네. 그래서 저희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네. 요거 도입하실 때 일단 저라면은 평가랑 전혀 연관을 안 짓고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방식을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뭔가를 해보자 할 때도 테스트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네, 되게 네. 필요하고 그리고 경직된 문화인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그 경우에는 그냥 아예 업무랑 관련된 리뷰, 회고로 연결시켜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끝났을 때 뭔가 팀장님 주도로 뭔가 우리가 회고를 같이 해보자 해서 각자 회고를 적어오고 그 네. 업무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를 한다든지 음. 이런 과정들은 사실 업무의 일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야 되는 말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저희 팀은 그 사실 이렇게 딱딱하기보다 그 여러 직군이 같이 협업해야 돼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연차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을 해서 네, 네. 좀 다른 환경이었어가지고 실제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임주승님 질문 주신 게 실제 운영하실 때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주관하에 진행하시는지 이게 관리 포인트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담당자 한 명의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 구조를 세팅하는 건 제가 구성원들을 다 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일을 안 하려고 세팅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도 그 팀장들, 리드들의 업무 리소스를 최소한으로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것들만 하는 거예요. 뭐 일간회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일기쓰듯이 하는 거고 이제 주간회의 이런 것들은 주간회고 때는 달성률 체크하는 건 원래 리드분들 일이고 네. 이제 주로 월간회고가 이제 중요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말에 방법론들 회고하고 성과 리뷰하는 거는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관리 포인트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대표가 막 구성원들의 회고나 막 이런 성장이나 이런 거 챙기거나 하는 것들을 중간 관리자들이 대신하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정도 리소스에서는 그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려면 그 팀장님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야겠죠, 사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전에 나왔던 아, 질문하고 네. 예, 비슷한 유사한 질문이어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의 경우 인사평가도 연동하는지 요거는 아까 말씀해 아, 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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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희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실제로 알고 케어에서 회고와 이런 피드백 루틴이 자리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이렇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 네. 그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피드백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어느 정도 돼서 정착이 됐냐라고 하기에는 계속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네. 딱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도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네. 개발팀에서 코드 리뷰 해보고 뭐 스프린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추가돼서 지금의 문화가 갖춰진 것처럼 네. 회사 안에서도 데일리 리뷰 이런 것도 없었고 월간의 리뷰 이런 것도 없었고 그것들을 하나씩 도입하면서 각각이 정착되는 데 드는 시간들은 좀 필요한데 보통 한 달, 두 달, 두세 달 걸렸던 것 같네요. 제가 일단 발의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테스트 베드로 써보고 한 2, 네. 3주 써보고 개선할 점 또 피드백 받아서 그거 고쳐서 다시 실행해보고 그러면은 한 두 달 정도 되면은 그게 좀 자리가 잡았던 것 같아요. 각각이.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질문 주신 게 좀 연결된 선상에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 베드로 이제 먼저 이제 매니저님이 이거를 시작하고 이제 이걸 잡아가셨는데 실제 HR 매니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것부터 데일리 리뷰 그거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그렇죠. 데일리 리뷰부터 시작했고 그 회의체 운영하는 방식들 잡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HR 담당자가 한다기보다 네. 전사회의 진행 방식, 팀별 회의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의 퀄리티를 맞추고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할지. 회고하는 식순도 넣고 하면서 네, 네. 구조를 잡는 거고 원래 조직 구조라는 게 사실 막 그 추상적인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회의 운영 방식이거든요. 회의체 운영. 예, 네. 회의의 루틴을 짜고 회의 운영 방식을 만드는 거, 그걸 세팅하는 걸 했고 네. 그 만약에 저도 HR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초기에는 더 다양한 일들을 다 했어서 제가 혼자 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팀별로나 아니면은 월간 회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만 만들면 네. 거기서 우리가 이거 개선해 보자 하는 게 알아서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월 단위로 월간 회고 해보시는 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들이 문제 인식했으면 또 솔루션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서포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TF도 제가 하게 된 게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 이런 거 해결해보자 하면은 또 알아서 솔루션 찾아서 실행해주시고 얘기를- 같이 그쵸.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뭐 팀 단위로 정기적으로 월 단위 회고하는 거 정도 세팅 먼저 한번 해보시면은 네. 좀 자연스럽게 하나씩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박사영님 질문 주셨는데 방금 이제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조금 뭐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을 좀 혹시 도움 받으셨거나 아니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뭐 따로 강의를 듣거나 해서 학습했던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네. 코칭 영역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은 즉 코칭이라고 멘토링이랑 다르게 코칭이라는 전문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대방 관점에서 뭐 질문을 던져서 뭔가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들이고 네. 그런 코칭 영역의 전문 코치분들이 피드백 관련해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피드백은 워낙 그 오래된 주제잖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 서치했을 때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그 저희는 그 트레이닝 세션 자료 만들 때는 유데미라고 하는 그 아, 온라인 유대미. 해외 네. 교육 플랫폼에서 보고서 학습하고 음, 그런 것들 참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서치했을 때도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사전 질문이랑 이제 실시간 질문 주신 것도 어느 정도 소화를 다 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시간이 8시를 향해 갑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회고랑 피드백 관련해서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고랑 피드백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관성적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단위로 쪼갰을 때 각각 어떠한 회고들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 피드백 같은 경우도 사실 피드백을 저희가 많이 하고 주고받는다고 하지만은 뭐 SBA라든가 이렇게 좀 구조화된 피드백을 하는 데는 아직도 좀 네, 어설픈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도 한번 적용해 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어떻게 보면 알고 케어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하신 건데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지나오면서 많은 그 개선의 노력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이런 것들을 그 제가 혼자 담당해 가지고 해온 것도 아니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구성원들이 뭔가 자기가 나서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구조랑 이런 그 체계들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음, 한번 느꼈고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뭔가 또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분들한테 적어도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이런 방법들이 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HR 아까 말씀하실 때 회의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생각했을 때 그런 조직에서 어떤 회고나 피드백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이제 자리 잡게 하려면은 회의체가 되게 음,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일하는 그거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HR 담당자가 나는 HR 담당자인데 그냥 이런 회의체에 대한 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런 대표님을 설득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의 새로운 시도를 좀 말씀을 음, 많이 드린 게 좋을까요? 음, 생각보다 이게 HR 담당자가 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섣불리 제안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음, 같기도 해서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프트 스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도 제가 브런치에 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파트 중간 관리자들과 다른 팀의 네, 영역들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누가 그거를 주도하느냐 중요하고 네, 반드시 그 상위에 있는 대표님 설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님을 좀 네, 설득하려면 이제 HR 담당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또 나라와 비슷한 얘기들을 또 문제 제기해줄 사람을 아, 설득해서 그 킹핀이 자기 입으로 또 우리 회고나 이런 것들이나 뭐 회의 방법이 좀 퀄리티 통일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발의를 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서 대표님이랑 그런 그 공감대를 음, 형성하고 네, 그 네, 다음에는 이제 파트별로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 공유하는 네, 네, 그 아젠다를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한번 아, 서로 이야기 나누게 하고 네, 그러면 서로 또 자극을 받을 거거든요. 네, 그래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액션 아이템으로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8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웨비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알찬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